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요 김동수 TV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가 되겠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한 10년 이상 유튜브 방송을 해왔고요. 또 일반 방송인 KBS, MBC, SBS, EBS 등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1987년부터 KBS와 MBC에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37년째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강의는 90년대 초반 13번 EBS에서 1세대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 김동수 경제부동산이 있습니다. 김동수의 경제부동산을 한 9년 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주변인의 길 주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범위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김동수 TV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 김동수 TV에서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대한민국의 모든 총체적인 그런 사건을 다뤄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돈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많은 돈 필요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인생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동산으로 경매를 해서 돈 버는 이야기를, 보따리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동수 TV를 시청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제 방송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누구나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라면 제 방송 들으시면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실전 경매 시작하기,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대가 되었던 고령자가 되었던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를 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인과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적인 면이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가장 극심하다고 합니다. 즉 경제 기초 체력이 악화되고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쁨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인 슬픔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물을 부탁받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쇼핑을 하는데 부인이 여보 이것 좀 사줘요 했을 때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무엇을 원하면 가격부터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만큼 위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 싶을 때 돈이 모자라면, 부족하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어쩌면 돈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탐욕, 욕심을 많이 부리면 꼭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경제적인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한 40년 가까이 쓴 책이 1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책도 오래전에 여러 권 썼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심지어 민사집행법 판례지까지 이 책을 썼으니
얼마나 많은 책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쓴 책 이름도 부동산 돈 버는 실전 경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가지고 한동안 뭐 많이 베스트셀러도 됐지만 지금은 뭐 절판시켜서 아마 출판사에서 절판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법원에서 부동산을 사는 경매와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는 일반 매매의 차이점부터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매매는요, 팔라고 하는 매도인과 살라고 하는 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매도인은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매수인은 적은 가격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거래가 형성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그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가 빚을 지게 되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있으면 반대로 채권자가 있겠죠. 그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 즉 소유자의 부동산을 법원에다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 즉 빚진 사람, 소유자의 재산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를 받고자 하는 그 매수인,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겠지만 1등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그 매수인이 사고자 하는 금액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매도인하고 관계없습니다. 소유자하고 관계없어요.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하니까 얼마나 이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는 우선 기본적인 것 설명드립니다. 의무경매가 있고요. 강제경매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 보는 거,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부동산 권리 분석은 20대부터 80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권리 분석을 모르고 무덤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크나큰 실패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 임자는 맡길 임자입니다. 맡길 임자인데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로는 이런 겁니다. 담보권을 실행한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 신용대출이 안 되면은 아파트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예,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은 담보권 설정자라고 해요. 담보 설정자. 은행은 담보권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럼 매월 뭐 이자를 갚다가 나중에 또 원금하고 이자 같이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3개월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은행은 채권자가 그 아파트 담보로 제공한 소유자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담보권 실행입니다. 의무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근저당 설정자, 은행은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근저당권자. 그런데 이 설정자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의무경매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의무경매 신청서를 제출해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무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경매는 누가 하는 거냐?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채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부 갑부에
갑부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거기에 이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딱 올라가요. 등기부에.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소유자는 꼼짝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철저하게 이자를 갚아야 돼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사업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면은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온 경우도 있고, 또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실직돼가지고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이무경매를 신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강제경매는 뭐냐? 이 강할 강자입니다. 강자는. 강제경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친구 재산 아파트를 갖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역시 가압류 신청도 가압류 신청해가지고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소유자, 채무자죠.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구에, 등기부에 그 친구의 아파트를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가압류. 그러면 가압류 법원에서 결정이 떨어지면 등기 목적은 가압류,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에서 올라갑니다. 그래도 친구가 돈을 안 주면 바로 가압류 한 걸 가지고 본안 소송하는 겁니다. 본안 소송. 돈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을 보통 대여금이라고 하잖아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이 떨어졌어요? 판결문을 받았는데, 야, 채무자, 소유자, 너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판결문이 떨어집니다. 집행 권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제경매는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판사가 결정문을 주는 겁니다. 판결문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그 소유자, 채무자의 아파트의 갑구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해가지고 뭐 2024 예를 들어서 2024년 경매 사건은 타경입니다. 타경 3675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간다고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해서 2024 타경 3675. 이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기타 경매의 약자인데 경매 사건은 다 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집행관원에 의해서, 즉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하여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가 된다. 그러니까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신청해 놓고 본안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 경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어느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제가 한 11가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분, 일반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매도인, 소유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니까 싼 가격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경매 치면 유료 사이트, 회원이 가입해가지고 일정한 월 얼마씩 내고 들어가는 유료 사이트가 있고 무료 사이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가 되었던 무료가 되었던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는요,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입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지요. 공정하고 신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도 낙찰받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도 낙찰받을 수도 있고 법인도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경매는 대중화가 됐어요.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는다.
연령 구별 없다. 이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는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얻고 법원에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일반 매매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규제를 미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각종 거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는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대지, 잡종지, 도로, 하천, 제방, 구고, 유지, 사적지, 묘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불황이 왔을 때 불황에도 거래가 계속된다는 것. 그러니까 불황시장에 말이죠. 경매시장에 그 법원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썰렁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다양한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매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경기시장이 안 좋을 때 엄청나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의 단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역기능도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입니다. 다음 시간에 권리 분석 할 건데요. 이 권리 분석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권리 분석을 못 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장활동해야 됩니다. 임장활동. 현장에 가서 리얼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현장 조사입니다. 교통 상황도 점검해야 되겠고요. 또 남향이냐 북향이냐 일조권도 조사해 봐야 되겠고요. 그 부동산 물건에 유해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주변 환경도 조사해야 되겠고요. 또 주차 시설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얼마의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입찰 금액을 쓰는 것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1등으로 낙찰받기도 어렵고 여러 번 응찰했지만 폐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보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은 높게 낙찰받게 되면 일반 시장에서 급매물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되면 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매각대금을 너무 낮게 써가지고 매번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 뭐 어떤 사람은 10번을 응찰했는데 10번 다 2, 3등으로 떨어지는 경우, 1등을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경매시장에 가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다가 시간과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해가지고 반드시 세대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열람하러 갈 때는 경매 정보지 있잖아요. 대법원 사이트나 그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지를 가져가야만이 세대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소유자, 채무자가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너무 손해봤다. 손해봐가지고 보증금도 세입자가 다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나가겠다고 개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사 비용이라도 줘야 되겠죠. 또 부동산 명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소유자 및 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안 나갈 경우에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데 명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명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명도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점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은
그 초보자들은 경매 지식이 없다 보니까 폐찰하는 경우도 많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문가가 되려면 제 강의만 들으시면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만약에 없다면 한 번, 두 번 그 응찰하려면 공인중개사나 또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를 통해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 되겠죠. 한 번 정도 낙찰 받는 데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해서 낙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계속 낙찰을 받기 원한다면은 저한테 이렇게 전문 지식을 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세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현재도 학부에서 학생들 세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또 전문가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우리나라 1세대고요. 제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과거에 많은 그 EBS에서 제 책이 팔린 그런 기록을 또 낸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경매를 해도 괜찮습니까? 해도 괜찮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전문 지식을 꼭 학습을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실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매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갔을 때 준비물은 뭡니까? 당연히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인감도장이나 그냥 일반 도장 가져가고 또 그 최저 금액의 최저 가격의 10% 매수 신청 보증금, 입찰 금액의 10%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되겠고요. 그러나 재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낙찰 받아놓고 잔금을 안 내면 다시 경매 나오는 게 재매각인데, 이러한 재매각을 하는 경우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 법원마다 달라요. 10% 하는 데도 있고 20%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찰표를 작성할 때 그 매수 신청 보증금란에 금액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 절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부동산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으로 이론 강의해야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이 시간에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사례를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AI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작금의 시대에 말이죠. 빚을 지고 산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입니다. 1900조. 정부부채 1100조. 기업부채 2000조. 지금 가계, 기업, 정부가 빚진 게 지금 5000조인데요. 어마어마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개인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큰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매를 당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빚을 져가지고 내 재산을 뺏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소유자가 빚을 지고 많은 빚을 지고 채무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지금부터 과소비하지 마시고 현명한 소비로 해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찰받기 좋은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토지 같은 건데 특히 상가 같은 거 낙찰 받지 마세요. 상가 같은 거 분양받지 마세요. 지금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언제부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상가 분양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특수물건을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셔서 특수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전 경매 사례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전 경매 사례를 통해서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필수입니다. 또 세금을 줄여야 되겠죠? 세테크도 필수입니다. 재테크와 세테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원래 김동수의 경제부동산 우리나라 제가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퍼스트 무버 제가 선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할 일, 법무사가 할 일, 세무사가 할 일을 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방송을 진행했고 책도 썼고 퍼스트 무버를 했는데 이걸 다 이용해 가지고 뭐 제3자들이 또 제 걸 방송을 보고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베스트 무버가 된 거지. 저는 퍼스트 무버 선도자 역할에서 많은 사람들을 후학들을 길러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는 재테크와 세테크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학습하시면 초고령자가 걸어 다닐 수도 있다면 법원에 가서 입찰표도 쓰고 쓸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서 육체노동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지식 노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잘하는 노하우는 뭐냐?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바로 권리분석에는 법률적 검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 행정적 검토입니다. 땅을 사는데 용도지역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토지가 어떤 거냐, 어떤 규제를 적용받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검토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profitability,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소유자라든가 채무자들의 성향 분석을 잘 해야만이 여러분 경매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 사이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두인 경매 들어가시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어가셔서 정보를 한번 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원한다면은 끊임없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TV와 함께 하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경제적인 거, 모든 거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여러분 연구와 또 투자하셔서 김동수 TV에 시간을 내셔서 하루에 2, 30분, 1, 20분 내는 거 낼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생산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돈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사시려면은 김동수 TV를 꼭 시청하셔서 자기개발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강 시간 첫 시간인데요.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